안녕하세요. 성남 시민 여러분, 앞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 특검 촉구 규탄대회가 벌써 한 달하고 22일 정도 지났습니다. 날씨가 추우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중에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온 많은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은 먼저 지난 12일 날 타계하신 유한기 본부장이나 어제 극한 결심으로 세상을 떠난 김문기 개발처장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빌면서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는 어제 저녁 밤에 12시에 저는 이제 막 낮에 일을 하고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올라와서 잠을 조금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유튜브가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서 12시 10분에 유튜브를 켜서 방송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따져보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뭔지를 잘 분석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유한기 본부장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제 세상을 달리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모든 유튜브라든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문기 처장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구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정된 것도 아니고 다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몇 번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극한 선택을 했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무슨 고민을 그분이 했을까 라고 이제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제 함께 성남시 개발공사에서 함께 일하던 정민용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무슨 문서를 잘못 준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성남시 개발공사로부터 징계를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아마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성남시 개발공사에서 김문기 처장을 고소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 죽냐고요? 그냥 살지. 예,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것 같아. 예,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슨 검찰에서 지난 10월 달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조사의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니까 2015년 2월 초 공모지침서 작성 마무리 단계에서 이분이 관여를 좀 한 것 같은데 개발 실무 담당 부서가 개발 2처에서 다른 부처로 유동규라는 분이 바꿔버렸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넣었던 것이 왜 빠졌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위치시대로 한 거잖아요. 위치시대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번 모임에서도 한번 제가 발표를 해드렸지만 모든 조직에는 대표라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여러 명의 참모 또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참모하고 직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
자기를 열심히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견을 개진해서 계획서를 만들면 그 계획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죠? 밑장아리가. 항상 우리가 윗대가리라고 표시하는 뭐 성남시 개발공사 사장이나 정관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성남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 꼭 이분이 개입돼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피의자로 전환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저도 검찰에 수없이 끌려다녀 봤지만 검찰이나 경찰도 요즘은 허튼 짓 안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일부러 죽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분의 극한 선택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사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시민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이 많은 사무실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제가 많은 그런 지난 5년간의 극한 선택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전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극한 선택을 할 때는 장소가 외진 곳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지, 자기가 일하는 장소에서 극한 선택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하는 장소에서, 사무실에서 극한 선택을 할까요? 두 번째 의심스러운 것은, 모든 대부분의 그렇게 자살을 택하는, 뭐 살다가 보면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결심한 적도 많지만 아직 자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까 우리 앞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왜 죽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동감합니다. 저도 죽으려고 결심을 몇 번 했는데 다 까발리고 죽는다. 죽으려고 보니까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른아른 거리더라는 거죠. 제가 죽어버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제가 벌려놓은 많은 사업들, 제가 저질러 놓은 많은 빚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6년 전에 죽으려고 결심하다가 살아가지고 6년 만에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의 진실을 꼭 적어놓는 유서라는 것을 써놓는 게, 그런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유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서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제 밤새 오늘까지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서를 이분이 쓰지 않았다 1번, 썼는데 누가 가지고 왔다 2번, 아니면 다른 데서 죽여서 다른 데서 죽게 하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놨다 3번인데, 우리는 민간인으로서 그런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부검을 한다고 하니까 부검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고 김문기 처장께서 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 아무런 말도 아무런 대변도 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검찰, 경찰이 이 문제를 꼭 밝혀야 되는데, 요즘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권력의 개. 권력의 쾌, 그렇죠? 그리고 책임 회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정권이 교체되거나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도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김문기 차장의 그런 죽음이 명확히 밝혀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5년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약 273명이 있었는데 그 273명의 죽음의 형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첫 번째 순서를 차지했는데 그 정신적 건강 문제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지나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법 위반에 대한 죄악감, 그 다음에 불명예, 내가 비윤리적인 문제로 세상에서 창피한 것,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제가 앞서 죽으려고 했던 대로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사업에 파산했다든지 피독촉을 받는다든지 생계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죽는 경우가 두 번째 순서를 차지했고, 세 번째는 신체적 건강 문제입니다. 질병, 고통, 불치병, 가족에게서 부담, 암, 이런 것들인데 요즘 정치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뭐 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고 정의당 당수였던 노회찬 의원, 그 다음에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시장, 얼마 전에 12월 12일 날 세상을 달리한 유한기 본부장, 그 다음 국회의원 정두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아프거나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고 정치적 이슈,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간판을 보면 대장동 특검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고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세상에 밝혀서 대장동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는 성남 시민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성남에 이재명이가 저기 성남시장 할 적에 주민들이 왜 안 나와? 성남시장 할 적에 저기 남한산 수란도로 그거 지친 거한테 그 공사를 맡겼어. 예, 좀 이따 제 끝나고 발표 한번 하시죠. 예, 여기는 시민 발언되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많은 과정, 오랜 세월 동안에 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국민학생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막상 그분은 아나무인, 그 다음에 그냥 쌩까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 안 했어. 아유, 지가 그러잖아요. 몸통은 예. 가지고 뭐를 저 사니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모든 죄를 밝히는 책임은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회피하고 그 증거를 잡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범인한 피해자한테 죄를 강요하거나 자백을 강요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면 그때 죄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인 그분은 그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쌩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밝혀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밝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의도에서 성남시 야탐역에서 목 놓아 외치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혀서 그분의 재상이 밝혀지면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한테 많이 감사를 드리는데 요즘 그분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의 태도는 어땠죠? 특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렇지. 좀 이따 지나더니 말이 또 바뀝니다. 윤석열 물고 들고 예. 들어갔어. 어느 한 다른 대통령 후보를 뚝 끌어들여서 쌍특검을 하면은 받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고 유한기 본부장이 타결을 했을 때는 특검은 수용할게.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분은 영리하니까 지금 특검을 받아도 대선 전에는 절대 못 끝나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특검을 결정할 정치적인 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는 특검 하자고 했어. 이게 그분의 지금 대답이라는 거죠. 얼마나 비열하고 나쁜 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세상에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이 없습니다. 점재명이 정재명 씨인가요, 이름이? 네. 예.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가족들은 지금 불만이 좀 있어요. 가족들은 이게 자살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유서가 왜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왜 사무실에서 그런 변을 당했는지, 그리고 부검을 해보면 이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신 건지 약을 먹고 가신 건지 목을 매달았는지 다 과학수사가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꼭 해결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는 그 목적도 성취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데, 저 한 가지, 신문기자도, 저는 시민단체 대표도 하지만은 신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남시 공무원을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성남시 공무원들도 부패로 나뉘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한테, 그분에게 반대인 사람이 한패인데, 마침 제가 취재를 하는 분들은 반대인 분들이 좀 있었는데. 마이크 꺼졌나 봐요. 예, 꺼졌어요? 네. 아니. 안 들려요. 아니, 저쪽으로. 가까이 대시면서 내리셨어요. 들리나요 이제는? 네. 자, 그런데 그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신문 기사에 사진 하나 보이는 게 그분의 시장 집무실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이상훈가 이상훈. 사람의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족포가 무슨? 조폭인가요? 네, 그거 하면 그 정확한 진실을 제가 찾아냈는데 그분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영어 강사라고 했습니다. 영어 강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영어 강사 이전에 그분의 정확한 실제는 공무원들의 제보에 따르면은 그분은 그분의 시장 비서로 채용한 조폭이다 이 말입니다. 비서. 조폭을 왜 비서로 채용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아직은 의혹의 단계지만 여러분 아수라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리고 요즘 재벌 관련된 드라마가 많은데 꼭 비서 중에 조폭이 한 사람 해가지고 뭘 하죠? 사람 죽이는 일, 또 사람 해하는 일, 이런 일도 많이 하죠. 아수라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폭인 거 맞는데 공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폭은 맞는데 국기에 무슨 사? 비서라는 직원으로 채용한 조폭이다. 이거 난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다가 민원을 낼 겁니다. 그 사진을 붙이면서 그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구이냐, 이름은 뭐고,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뭐고, 공무원이라는 비서라고 하는 직책을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민원을 내가지고 제가 다음 방송 때 답변이 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말씀하실 분이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을 마치고 다음 분을 위해서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